선거법과는 정반대의 판결 어제 내려졌지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증교사 재판은 항소심에 가면 뒤집힐 거다 이런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2심이 달리 볼 가능성이 뒤집힐 상당하다. 거라고 보십니까? 2심에서? 네,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재판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어제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이례적이긴 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뒤어서 나온 것 같아요. 호 대변인님, 네. 어제 판결을 요약하면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을 요청한 사람은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진성 씨는 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판결에서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판결을 도저히 이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판결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답이 없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약간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이 쓴 변론 요지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그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최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그런 해석이 판결문 전체에 저는 녹아 있다고 봤습니다. 이 30분 동안의 녹취 파일을 우리가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22일과 24일에 보면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데 30분에 걸쳐서 거의 본인이 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요구와 요청들을 다 빼고 마지막에 이 재판부는 24일 마지막 통화,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되지. 요 부분만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앞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통상적인 방어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다 이제 그 김진성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이나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받아주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나니 해석해 주고 나니까 김진성이 위증으로 인정된 내가 김병량 시장한테 KBS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김병량 시장에게 들었다. 이 부분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요구한 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증은 했는데 위증 교사는 안 했다. 그래서 마치 그 비유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A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B를 죽였어요. 그럼 B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 교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고 그 많은 얘기를 한 그 배경에는 경기도 지사이고 차기 대선 주자이고 또 자신의 경제적 이권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이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네. 그것 하나하나가 다 압박이 됐을 것이고 이 사람의 반응을 들어보면 네네 계속 하는데 이게 동의의 네네는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아주 상투적인 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든 호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 받았고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시민 더더군다나 판사, 법관이라면은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설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 김진성 씨를 자꾸 김병량 시장의 비서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이분 백현동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전문 변호사 얘기도 그렇지만 백현동 사업에 종사하던 김진성 씨 그리고 백현동 사업을 총괄하는 시장, 도지사, 이재명 대표의 갑을 관계 이거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게 빠져있다는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워딩이 나오죠. 인섭이 형은 잘 계시죠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그러냐면 왜 이 김진성 씨한테 인섭이 형은 잘 계시죠라는 말을 물어봤어요. 이 인섭이 형은 우리가 지금 백현동 사건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 김인섭 씨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김진성 씨가 김인섭 씨와 같이 백현동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또 김인섭 씨는 소위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측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떤 이 상하를 구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권력 관계에 있는 관계에 있었을 때 어떤 위증교사가 어떻게 성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그 어저께 판결대로라고 한다면 마치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좀 권력자가 아니면 그 하위에 있는 뭐 직원이나 어떤 위증을 부탁을 하면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 달라. 사실대로만 얘기해 달라. 근데 뭐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 라고 정도만 하게 된다면 뭐 이제는 위증교사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어떤 그 어저께 판결대로의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이 김진성 씨가 당시에 경기도와 관련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제는 그 판결 부분에 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럼 김진성 씨가 왜 가서 위증을 했지? 스스로 처벌받을 걸 감수하면서 약간 그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한 적시가 돼 있지 않은 부분 등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또 이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